네, 베이직센 105페이지의 문제들을 모두 풀어보겠습니다. 자, 8번부터 보면은 h가 높이를 나타내는 식인데요. 이 높이를 나타내는 식은 우리가 위치를 나타내는, 보통 x라고 표현하는 위치를 나타내는 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치식을 한번 미분하면 속도식이 되는 거니까, 자, 요 놈을 t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겠습니다. 그러면 속도가 될 텐데 15-10t 이렇게 되겠죠. 자, 속도식이 왜 필요하냐면 지면으로 이렇게 지면에서 수직하게 쏘아 올린 물체는 쭉 올라갔다가 최고 높이에서 한번 정지했다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로켓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이 순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순간적으로 속도가 0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속도를 나타내는 식을 찾은 다음에 속도가 0이다 라고 놓고 t값을 찾으시면 이때의 t값이 바로 이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의 t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t가 2분의 3인 그 순간의 높이를 구하면 그게 바로 이 물체의 최고 높이가 되겠죠. 그러면 높이를 나타내는 식에다가 t자리에 2분의 3을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 10 더하기 2분의 45,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곱하기 4분의 9니까 4분의 4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게 4분의 45니까 4분의 85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소수로 4분의 85하고 똑같은 것은 1번 21.25가 되겠습니다. 네,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는 순간적으로 속도가 0이 된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 다음 9번 문제입니다. 자, 요런 그래프를 볼 때는 반드시 여기가 V인지 X인지 꼭 보셔야 되겠고, 지금은 XT 그래프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위치를 표현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체의 운동을 살펴보면 처음에 원점에서 시작을 했고요. 출발한 다음에 음의 방향으로 갔습니다. 음의 방향으로 음의 방향으로 음의 방향으로 가다가 요 순간에 순간적으로 요 순간적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됐죠. 그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됐다라는 건 요 지점에 미분계수가 0이 됐다는 얘기고, 미분계수가 0이 됐다는 얘기는 곧 속도가 0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렇게 돌아왔죠. 그러면 음의 방향으로 가다가 요 순간에 운동 방향을 바꿔서 양의 방향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양의 방향으로 가다가 다시 한번 또 요 순간에 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죠. 그러면 요 순간에 또 속도가 한번 0이 된 거예요. 속도가 0이 되고 양의 방향으로 가던 물체가 음의 방향으로 돌아왔죠. 그럼 다시 한번 운동 방향이 바뀐 거고요. 요 순간에 다시 한번 V가 0이 되면서 다시 양의 방향으로 쭉 올라가는 이러한 운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1번 T가 B일 때 요 순간에 속도는 0이다. 맞죠? 그리고 T가 C일 때 요 순간에 원점을 지난다. 지금 이 그래프 자체가 이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그래프니까 요 점의 좌표가 지금 C,0이잖아요. C,0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T 값이 C고요. X 값, 위치 값이 0이라는 얘기니까 위치가 0이라는 건 원점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맞는 말. 그 다음에 D부터 E 사이에서 D부터 E 사이 여기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는 이 물체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는 음의 방향으로 이동 중인 겁니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0부터 E까지 전체를 봤을 때 속도가 언제 최대냐를 보는 건데 D인 순간은요 속도가 0인 순간이에요. 속도가 최대인 거는 그 y 값이 크다고 해서 속도가 최대인 게 아니라 지금은 xt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높은,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큰 그때가 속도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됐고요. 속도가 가장 큰 순간은 아마 요쯤, 여기쯤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가파른 그 순간이 속도가 최대인 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운동 방향을 두 번 바꾼다라고 했는데 0에서부터 2까지만 보라 그랬죠. 요 사이만 보는 거니까 여기서 한번 바꿨고 여기서 한번 바꿨고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10번 문제로 가볼게요.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K 넘겨가지고 풀죠. 자, K를 반대쪽으로 넘겨가지고 이렇게 생긴 fx라는 4차 함수와
k가 넘어갔으니까 y는 k라는 상수함수 얘네 둘을 그려가지고 그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다 이렇게 푸는 거죠. 그럼 요놈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니까 4x로 묶은 다음에 합차 공식 요렇게 그러면 요거는 당연히 마이너스 1, 0, 1 해가지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요런 그래프가 생각이 나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쓸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것도 얘기했죠. 요 간격하고 요 간격이 똑같이 그려진 경우에는 요 플러스 영역의 넓이와 마이너스 영역의 넓이가 같은데 이 넓이가 같다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요걸 이용해서 4차 함수를 그렸을 때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 올라가잖아요. 그럼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잖아요. 이 두 지점의 높이가 서로 같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 플러스의 넓이는 요 극소에서부터 극대까지 올라간 양을 말하거든요. 증가된 양. 그럼 요 마이너스 영역의 넓이는 이 극대에서부터 다음번 극소까지 내려간 양을 말해요. 근데 이 두 넓이가 같으니까 올라간 만큼 그대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지점은 자, 요 지점은 서로 높이가 똑같다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F'의 그래프를 보자마자. 자, 그래서 요걸 예측하고 그린다면 조금 더 우리가 요 y는 k하고의 그 교점의 개수를 찾기 편해집니다. 자, 요 점의 좌표를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1컴마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도 우리 예상대로 1, 마이너스 1 이렇게 같은 y값을 갖고요. 요 지점은 극대니까 0일 때죠. 0,0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y는 k라는 상수 함수를 하나 그어 볼 건데 상수 함수 이렇게 거지죠. 이렇게 거져가지고 k 값이 커지면 위로 올라갔다가 k 값이 작아지면 아래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서 이 파란 그래프와의 교점의 개수를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실근이 두 개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요런 데 있으면 실근 두 개잖아요. 요런 데라고 하는 건 요 지점보다 높아야 되는 거니까 자, 실근을 두 개 갖게 하는 k 값의 범위는 우선 자, 요 지점의 y좌표인 0보다 k가 더 큰 경우 요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위로는 아무리 올라가도 계속 교점이 두 개밖에 안 나올 테니까 실근이 계속 두 개가 될 거예요.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얘가 이렇게 내려가면 요 순간은 실근이 4개잖아요. 교점이 4개니까. 근데 4개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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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딱 도착하는 순간적으로 실근이 2개가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K가 0보다 큰 범위도 있지만 K가 마이너스 1이 딱 되는 순간도 이때도 실근이 2개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수 K의 최소값은요. 마이너스 1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해결하는 문제다. 네, 그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자, 3차 함수와 1차 함수가 나왔는데요. 요거를 3차 따로 1차 따로 그리면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우리는 요런 느낌으로 일단 얘네들이 같다라고 놓는 요렇게 같다라고 놓으면 얘는 뭐냐면 이 두 함수의 교점을 찾는 식이 됩니다. 그쵸? 교점을 찾는 식이 되는데 이 교점을 찾는 식에서 이 두 함수가 접한다라고 하면 이 교점을 찾는 방정식에 중근이 발생하면 접하게 돼요. 그죠? 접했다라는 것은 그 지점에서 중근이 발생하는 거다. 그러면 넘겨가지고 그러니까 9x만 넘깁니다. 요렇게 만든 요 함수를 fx라고 잡고요. 그 다음에 k는 혼자 남아있었으니까 역시 또 y는 k라는 상수함수를 하나 설정해서 얘네 둘을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중근이 발생하게 하는 거. 접한다 그러면 중근이 발생하도록. 자, 그래서 요놈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12x가 되겠고요. 요거 3x로 묶으면은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얘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고 0이랑 4에서 풀이니까 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요런 그래프가 fx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지점의 좌표는 x좌표가 0이니까 0, 요게 fx니까 6이 되겠고요. 아, 여기서 계산을 틀렸네요. 이 미분하면서 x를 지워야 된다. 안 지웠죠? 자, 다시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3으로만 묶어주면은 요렇게, 자, 3으로만 묶어주면 바로 합차 공식이 되면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요게 맞죠? 자, 그러면은 다시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의 풀이 되겠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그럼 요 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그리고 fx를 그리는 중이니까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어보면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8 플러스 24 플러스 6 이렇게 되니까 22 이렇게 되겠고요. 자, 요 지점은 2가 되는 거니까 f2를 구해보면 8 마이너스 24 플러스 6이 돼가지고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fx 그래프를 그렸고요. 여기다가 이제 이거 y는 k라는 상수함수 하나 그으면 되는 거죠. 상수함수를 그으면 자, 요런 모양으로 그어질 텐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중근이 발생하는 경우, 중근이 발생한다는 거는 요렇게 딱 접하거나 또는 요렇게 딱 접하는 요 순간에 중근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 두 순간에 k 값을 따져보면 요 값이라고 볼 수 있죠. 22 그리고 마이너스 10. 자, k 값이 22가 되거나 마이너스 10이 되는 순간에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이 만족이 될 겁니다. 그걸 곱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마이너스 220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요거는 부등식이 등장을 했는데 무작정 계산하지 마시고 생각을 먼저 해봅시다. 자, 이렇게 생긴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부등식은 이 좌변이 0보다 작아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부등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4차 방정식의 4차 함수의 가장 큰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죠? 왜냐면 이 4차 함수의 가장 큰 값, 최대값이 0보다 작아 라는 걸 보여주면 이 4차 함수가 가지고 있는 모든 y값들이 다 0보다 작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 생각을 먼저 하시고, 아, 그러니까 나는 이 4차 함수에 얘를 fx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 이 fx의 최대값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쵸? 부등호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의 최대값을 찾기 위해서 미분을 먼저 해보면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4죠. 그럼 마이너스 4로 묶으면 x 세제곱 플러스 1이 되고요. 요거는 x 플러스 1하고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요거 아주 대표적으로 항상 0보다 크다가 만족되는 식입니다. 우리는 f'의 부호가 궁금한데 이 뒷부분은 부호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요 부분만 보고서 x가 그러면 마이너스 1인 지점에서, 자, 최고차항의 부호는 양이니까 요렇게 생기는, 그죠? 요렇게 생기는 그래프가 그려지겠구나.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갔으니까, 이거 마이너스 어디 갔나요? 죄송합니다. 다시 여기가 마이너스가 지금 있었죠? 그러면 요 지점에서 요렇게 되는 그래프를 상상할 수 있죠. 그쵸? 최고차항이 음이니까 오른쪽 아래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네요. 그럼 fx는 증가하다가 감소하게 될 거고요. 그때 요 지점이 바로 x값이 마이너스 1인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fx니까 요 지점의 y좌표는 f-1이죠. f-를 써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4,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 그리고 플러스 a 마이너스 9니까 얘는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요 점의 y좌표가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 요건데, 자, 문제 처음부터 얘기했죠. 우리가 결국 보여주고 싶은 건 이 fx의
최대값조차도 0보다 작아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온 요 값이 얘가 fx가 가지는 가장 큰 값인데 그 값도 0보다 작아 이걸 만족해 준다면 나머지 부분은 볼 것도 없죠. 무조건 0보다 작다가 만족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요걸 만족시키는 a 값의 범위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a-2, a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사이값이니까 마이너스 3부터 2까지가 되겠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정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요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들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3번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궁금한 순간은 언제냐면 두 점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자, 그럼 속도를 찾아야 되니까 두 식을 각각 t에 대해 미분을 하면요. 얘는 t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되고요. 요 놈도 미분을 하면 vq, 요 놈은 4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이게 각각의 점의 속도를 나타내는 식인데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네 둘을 같다라고 놓고 풀어보면 넘기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는 0 이렇게 돼서 완전 제곱식이죠. 그래서 t값이 딱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점은 출발한 지 2초가 지났을 때 그때 속도가 같아지네. 그럼 그 순간에 뭐가 궁금하냐면 그 순간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궁금해요. 자, 이 두 점은 어차피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이니까 P라는 점이 여기 있고 Q라는 점이 여기 있다. 이렇게 두 점의 위치만 구할 수 있다면 그 사이의 거리, 요거가 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요 순간 T가 2인 순간에 이 두 점의 위치가 궁금합니다. 수직선상에 어디에 찍혀 있느냐. 따라서 요 2라는 값을 다시 위치를 나타내는 처음식 있죠? 요 처음식에다가 대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식 xp에다가 t자리에 2를 집어넣는다면 3분의 8 플러스 6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돼가지고 8 되겠네요. 그쵸? P라는 점은 수직선상에 8이라는 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T가 2일 때. 자, Q라는 점도 생각을 해보면 Q는 여기다 2 집어넣으면은 8-2-1이니까 5라는 지점, Q라는 점은 수직선상에 5라는 지점에 있었어요. 그럼 당연히 두 점 사이의 거리는 3이 되겠죠? 3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입니다. 14번은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0하고 8인 원뿔, 이렇게 생긴 원뿔에 물을 채우고 있는데 이 물을 매초 1cm씩 수면의 높이가 올라가도록 물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어있는 그릇이었죠. 빈 그릇이었으니까 처음엔 높이가 0이었습니다. 근데 1초 지나면 높이가 1cm, 2초 지나면 2cm, 3초 지나면 3cm 이렇게 높이가 올라가도록 물을 붓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물을 부은 지 t초가 지났을 때는 높이 자체가 t가 되겠죠. 그죠? 1초에 1, 2초에 2, 3초에 3 이런 거니까. 그래서 1번 답은 그냥 t예요. t cm.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2번이 중요한데 그럼 t초 후에 수면의 반지름. 지금 요 그림을, 요 현재 그림을 t초 후의 그림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 길이가 바로 수면의 반지름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지금 물을 부은 지 t초가 됐을 때의 높이니까 t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뭐가 딱 보이냐면 요렇게 생기는 삼각형이랑 그리고 요렇게 생기는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네 라는 게 보이죠. 그쵸? 자,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네 라는 게 보입니다. 지금 여기는 8이고 여기는 10인데요. 여기는 t고 여기는 r이에요. 그럼 닮음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성립할 거냐면
요놈 대 요놈 아니면 뭐 요놈 대 요놈 4 대 5는 t 대 r 이게 성립할 겁니다. 그럼 내항이고 외항이 곱하면 5t가 4r 이렇게 되니까 반지름 r은 뭐냐? 4분의 5t다. 그쵸? 4분의 5t. 이것이 바로 수면의 반지름을 표현한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한 거니까 2번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답은 4분의 5t 센티미터. 네,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 물의 부피가 되겠죠. 부피를 구해야 부피의 변화율도 구할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이 물은 지금 원뿔 모양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원뿔의 부피를 구하는 겁니다. 원뿔의 부피 달고 있죠. 3분의 1 한 다음에 파이 r 제곱 h입니다. r은 밑면의 반지름, h는 원뿔의 높이다. 여기다 그대로 적용시켜 보자면 지금 현재 이 그림에서의 v는 3분의 1 파이 하고 요 r 자리에 얘가 들어가는 거죠. 4분의 5t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 제곱해가지고 파이 붙이니까 16분의 25 파이. 파이는 붙여놨네요. 16분의 25 t제곱 이렇게 되겠고, 자 h가 원뿔의 높이인데 지금 원뿔의 높이 자체가 t네요. 그래서 뒤에 t가 하나 더 곱해지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48분의 25 파이 t 세제곱 이렇게 써질 거고, 얘가 물의 부피를 나타내는 식인데 우리는 부피의 변화율이 궁금하니까, 자, 변화율을 찾으려면은 v를 나타내는 식을 t에 대해 한번 미분하라 그랬죠. 이 놈을 t에 대해 한번 미분하면 3이 내려오면서 16분의 25 파이가 되고요. 대신 t의 제곱으로 차수가 떨어지겠습니다. 자, 요것이 부피의 변화율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이라고 지정을 해줬냐면 4초 후라고 지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식에다가 t자리에 4를 집어넣은 것이 최종적인 변화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 집어넣으면은 t제곱이 딱 16이 되니까 요거하고 약분이 되면서 25파이가 될 텐데, 일단 부피를 나타냈었으니까 세제곱 센티미터가 될 거고요. 이게 부피의 변화율이기 때문에 요것을 초당 그죠? 초로 한번 나눠가지고 세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 이렇게 단위까지 생각해 보자면 이렇게 붙여주시면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항상 부피든 뭐 넓이든 그 식을 t에 대해 미분하면 변화율이 된다. 네, 요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풀이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